적인 이제 질의에 앞서서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또 이제 모두 발언을 했는데 거기서 이번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해명하거나 이 언론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네.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위 행위자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지른 일탈 행위들에 대해서 그 문건 그대로를 받아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정치 공세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핵심은 이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 반원으로 활동했던 인사의 보고를 이인걸 특감 반장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내용이 보고가 되는 것인가 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조국 민정수석 등이 실질적인 민간인 사찰에 준할 정도의 내용들을 지시하거나 관리 감독한 정황들이 있는가를 따져 물어야 되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수석을 출석을 시켰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에서 수차례 제보됐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네. 한 단계 더 나가서 조국 수석에게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그야말로 한 방이 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어떤 질의응답들이 오갔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전에 운영회에서 있었던 상황인데요. 먼저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공방입니다. 김태우는 엄연한 공익신고자입니다. 이 정부는 무차별하게 사찰했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런 위선, 일탈에 대해서 전 양두구육의 정권이다. 이렇게밖에 대검 감찰 결과 보면 도대체 감찰 결과 수사 의뢰도 못합니다. 탈탈 털어서 나온 게 260만 원 상당의 향응수수 골프 쳤다는 거 178만 원에 골프 쳤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태우에 대해서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민간인 사찰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좀 실장.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일방적으로 그냥 민간인 사찰이라고 자, 말씀하시지 임종석 말고 실장. 거기에 대한 묻는 구체적 말에 내용을 대답을 질문을 하시죠. 주시면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탈탈 털어도 골프의 향응 수수 260여만 원 받은 게 다다 그러시는데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검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청와대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 사건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고 어떻게 의원님 이게 비위 혐의자, 범죄 혐의자가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직 제보자입니까? 예. 그러니까 조국 수석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태우 사관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민간인 사찰 전혀 없었다. 하지만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김태우 사관이 공익 제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비춰집니다. 예, 화면에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익 제보자라고 단정한 부분은 사실 그동안의 태도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지요.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쨌든 공익 제보자이려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무슨 확증이라든지 네. 이런 거가 있을 때 이제 원내대표가 저렇게 치고요. 그럼 나머지 의원들이 나서서 원내대표가 만든 방향에 대한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 한 방이 안 나와서 조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아쉬운 장면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김태우의 비리 혐의가 뭐 별거 아니니까 명예훼손 소송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조금 더 나가신 게 네. 박관천 경장이 네. JTBC 인터뷰에 나와서 한 얘기가 본인이 첩보한 사실도 그 첩보한 내용의 수사 과정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금기다. 예.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김태우의 경우는 이미 여러 방송사에서 그 녹취록이 보도되면서 채모 건설업자와 좀 이상한 관계라는 예. 그런 그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검이 수사 의뢰를 못했다. 이것도 정확하게는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대검은 감찰을 한 거기 때문에 감찰의 알겠습니다. 결과만 발표한 거고 이미
뭐 수원지검이라든지 동부지검에서 이후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일단 최민희 전 의원은 일단 자유한국당에 한 방이 없었던 오전 상황으로 이제 보시는데요. 좀 더 어떤 내용들이 또 있었는지 오전 상황을 조금 더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석님은 그 스폰서 건설업자라고 불리우는 최두영 씨와는 아시는 사이입니까? 일면식도 없고 어떠한 연락도 없고 직접 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이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시죠? 네네. 그분이 제가 졸업한 해광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것을 이 사태 발생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을 직접 면접하신 사실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업무 추진 과정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대면해서 보고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뭐 대면 보고 받은 적 전혀 없고요. 그 반부패 비서관실과 총 한 2회 또는 3회 회식을 할 때 점심을 같이 먹었을 때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죠? 특별감찰 반원들이 다 그 점심 식사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김태우 행정요원 역시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태우 수사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알려져 있는 건설업자 최두영 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일단 조국 수석은 그 최 씨에 대해서 모른다, 전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하는 기록들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세관에서 가지고 있는 의혹은 이 건설업자가 조국 수석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중간고리 역할이 돼 있어서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로 가는데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 건설업자가 있기 때문에 특감반원들이 같이 골프를 치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비행위들이 묵인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의혹들에 대해서 아마 질문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운영위원회에 굉장히 어렵사리 조국 수석을 출석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국 수석이 과연 이 문제에 얼만큼 개입돼 있고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고 조국 수석의 답변을 받은 다음에 아 그렇습니까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다음으로 질문한 내용들을 같이 가지고서는 시나리오를 짜서 움직여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역할 분담들이 상당히 적절하게 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굉장히 수차례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기존에 나왔던 주장들을 동어반복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과연 이럴 거라면 조국 수석을 출석해서 조국 수석의 변명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예.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국 수석이 출석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과연 이 문제에 얼만큼 개입돼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이 운영위원회의 성과가 의미가 있는 거라 남아있는 오후의 질의 기간 동안 과연 이런 내용들이 나올지 한번 열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도읍 의원이 질문 과정에서 나오는 작은 그 뭐랄까 틈 이런 걸 이렇게 삐짓고서 뭐 다른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게 거의 유일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자 최모 씨와 조국 수석의 관계에 대해서 단정적인 보도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건 그 보도들이 좀 오보에 가깝다고 보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감찰 반원을 그럼 어떻게 뽑았냐, 명단을 어떻게 취합했냐라고 했을 때 조국 수석이 법무부로부터 명단을 받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철희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게 뭐냐면 그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김태우라는 분의 부친이 양 부친이 좀 아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이중희 비서관이 같이 일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김태우도 같이 일을 해서 예. 그래서 사보임 논란이 일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4년 차 선후배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면식도 없다. 건설업자. 예, 그리고 그 출신. 건설업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중간에 민간인 누구에게 김태우의 청탁 메시지를 보냈다. 네. 까지예요 나온 게. 그래서 이건 저 부분도 아마도 조국 수석을 연결시키는 건 무리한 네. 것으로 판명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오늘 운영이 오늘 하루 열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김태우 수사관을 둘러싼 각 그 특감반 의혹들이 좀 풀려야 될 텐데 일단 야당이 어쨌든 이 운영의 자리를 만들어서 어쨌든 다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야당의 전략 부재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처음부터 이 자리에 조국 수석, 임종석 실장이 나왔지만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리에는 이인건 전 특감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건 전 특감반장은 청와대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인사라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겠죠. 네.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그러면서 조국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반부패 비서관의 입장 사이를 서로 들어가면서 이 사건의 중간고리에 누가 얼마만큼 개입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세간의 의혹들은 있지만 조국 수석의 입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운영위원회에선 계속해서 야당은 여기까지 나왔던 언론의 의혹,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고 예.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비위행위자의 예.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씀하면서 끝날 텐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약 이끌어가게 된다면 세간에서 김태우 전 수석관의 말이 진짜로 사실이고 진실이면 이 문제를 규명해야 되는 야당이 과연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약 못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후에는 좀 더 그거하고 어떤 관련 용어를 없고요. 할수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야당 노릇 못 해온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야당의 무능을 폭로한 건 당연한 건데 이 사건은 야당과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네. 야당이 아니고 본질은 김태우 수사관이나 또는 뭐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또 신재민 전 무슨 그 기재부 관리라든가 이런 이제 내부 이른바 좋게 말하면 내부 고발자고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일탈한 미꾸라지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건을 갖고 폭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것은 야당의 어떤 정치 공세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앞으로 이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제 가지 저는 이 저 야당의 실패나 성공이나 이런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